그럼 7개월 사이에 구축 다가구가 7억 8천이 오를 가능성이 있나요? 임파서블이죠. 그죠? 등기부를 보자마자 뭐야 이거? 7개월 만에 어떻게 7억 8천을 비싸게 사지? 등기부라는 거는 부동산의 히스토리가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금리가 3.5%가 되면 1억 7천 투자해서 330만 원 받는 부동산으로 보여요. 이거 팔 수 있을까요? 못 팔 것 같은데요? 더 꽉 잡고 싶을 거예요, 사람 마음이. 다가구 주택 경매를 얼마에 낙찰 받아야 잘 받는 것인지, 투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러면 매달 얼마나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수익률이 좋은 다가구를 찾아서 얼마 입찰을 해야 매월 300만 원씩 월세를 받을 수 있을지 방법을 공유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득 담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아파트랑 다르게 다가구에서 가장 어려운 거, 이 감정가를 사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가 있으니까, 다가구는 이 감정가가 높은지 낮은지 조차 판단이 안 돼요. 그러면 감정가도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이분이 79%의 낙찰을 받아갔다. 그러면 이거 과연 잘 받아간 것일까? 또 판단이 안 서잖아요. 그러면 내가 과연 얼마의 낙찰을 받아가야 잘 받아간 것일까? 그 판단이 서야 낙찰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쓰는 거니까, 결론부터 거꾸로 한번 말해볼게요. 1억을 투자해서 270만 원을 버는 부동산 살 수 있으세요? 못 사요. 그런 부동산은 없어요. 그러면 이 가격에 낙찰이 된다는 뜻인가요? 이거보다 높게 낙찰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2번 한번 볼까요? 1억 5천 정도 투자해서 270만 원, 이런 부동산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3번 한번 볼게요. 1억 9천 투자해서 270만 원, 이러면 수익률 12%. 이것도 할만하죠. 4번 한번 볼까요? 85% 입찰하면 2억 3천 투자해서 270만 원, 수익률 10%. 이 정도면 3번에 투자할지 4번에 투자할지를 결정할 거잖아요. 이걸 입찰했던 분은 1번에 입찰하고 싶다고 했어요. 1번에 입찰하겠다는 뜻은 뭐냐면 법원에 가서 들러리 서겠다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이렇게 수익률까지 뽑아서 입찰하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아마도 대부분 어느 정도 계산을 해보면 수익률이 이 언저리에 머문다는 건 다 알아요. 이 물건이 어떤지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도 이 정도까지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물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제 볼 건데, 그 디테일은 예전에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니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지은이님하고 여기를 임장을 갔을 때 공인중개사님한테 문을 열고 들어가서 뭘 물어봤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임대를 오나요? 맞아요. 여기 임대에 어떤 사람들이 임대차 계약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 물어본 이유는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 다가구에 월세를 결정지니까 그걸 물어봤단 말이에요. 여기 임대차는 대구 카톨릭대학교에 근무자들이 제일 많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월세값은 당연히 35만 원이 넘겠구나 라고 판단을 했죠. 2015년에 4억 9천에 매매가 됐어요. 그 다음에 2020년 10월 30일 날 5억 8천에 9천만 원 비싸게 이걸 매입했죠. 2021년 3월 31일 7개월 뒤에 13억 6천만 원에 샀어요. 그럼 7개월 사이에 구축 다가구가 7억 8천이 오를 가능성이 있나요? 임파서블이죠. 그죠? 등기부를 보자마자 뭐야 이거? 7개월 만에 어떻게 7억 8천을 비싸게 사지? 등기부라는 거는 부동산의 히스토리가 다 나와 있는 거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7억 8천 비싸게 판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볼게요. 대구시에 2021년 5월에 부동산의 분위기는 어땠어요? 완전 좋았던 것 같은데. 이때 완전 호황이었잖아요. 그 무엇도 다 잘 팔리는 시기였을 네.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13억 6천에 이 다가구를 샀다는 거는, 물론 비싸게 사기도 했겠지만 13억 6천에 가치가 있었으니까 이걸 샀을 거예요. 사장님, 여기 나와 있는 매물들 얼마의 시세가 형성돼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8억에서 10억에 나와 있어요. 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13억 6천에 다가구를 사고, 감정평가사님은 8억 400에 감정했어요. 3년 전에는 13억 6천에 샀는데 감정평가사님이 8억에 감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감정평가사님이 5억하고도 5,600을 낮게 감정했어요. 평가사님이 리모델링이 싹 된 이 가격을 여기다 담았을까요? 하나도 안 담고 일반 시세에 나와 있는 8억의 감정평가를 한 거죠. 그리고 결론은 6억 3,600에 작년 11월에 낙찰을 받아갔어요. 6억 3,600은 감정평가 대비 20% 싸지만 이 13억 6천에 거래된 사람의 가격에 비해서는 얼마가 싼 거예요? 7억 싸게 낙찰받은 거잖아요. 그럼 이걸 의심해 볼만 하죠. 이걸 확인하러 갔겠죠. 가기 전에 뭘 살펴봤냐? 로드뷰를 봤어요. 2009년 12월에 건물이 이렇게 생겼었고 2020년 8월에 건물이 이렇게 생겼었어요. 4억 9천에서 5억 8천에 살 때까지는 건물에 변화가 없었어요. 그죠? 5억 8천에 산 사람이 건물을 어떻게 바꿨냐? 2021년 11월에 이렇게 건물을 바꿔놓고 이 13억 6천에 매도한 거죠. 외관은 전부 다 바뀌었잖아요. 창호까지 전부 다 새 걸로 바뀐 걸 눈으로 확인했죠. 이 안에가 바뀌었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현장을 확인하러 갔어요. 일반 매매로 산 이분은 13억 6천에 취득세 5천만 원,
그 다음에 대출 6억 받았더라고요. 보증금 2억 7천 받고 월세 300만 원 받았어요. 21년에 금리가 몇 퍼센트였냐면 3%대였으니까 투자금은 5억 4천, 대출이자는 150만 원밖에 안 냈어요. 그리고 월 수익은 150만 원. 부동산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다가구가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월세를 본인이 더 높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경매 나온 타이밍의 금리가 아마 5.5%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대출이자가 270만 원 늘어요. 그러면 월 수익이 30만 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결과는 5억 4천 투자해서 30만 원을 벌고 있는 다가구를 투자한 셈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저희가 생각해 볼까요? 지금은 금리가 5%에 와 있죠. 이때 경매로 낙찰을 받고 금리가 3%대로 낮아지면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좋아지겠죠.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은 언제 사는 거다? 금리가 높을 때. 부동산을 갔을 때 공인중개사님이 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내부 사진 갖고 있었더라고요. 인테리어 어느 정도로 잘해놓은 것 같으세요? 엄청 잘한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까지 잘해놓을 필요가 있을까? 그 다음에 현장 가서 확인하기 전에 이 표를 짰단 말이에요. 이 표를 짠 이유가 뭐냐면 안에 있는 임차인들을 전부 다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진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니까. 그럼 한 호실씩 한번 볼게요. 1층 갔을 때 사무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임차가 안 맞출 수 있겠구나 라고 뺐고 2층부터 봤거든요. 201호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에 살고 있었거든요. 이분 소액 임차인으로 500만 원 받아요. 30만 원 월세를 배당까지 16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30만 원씩 16개월 안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 어때요? 500만 원도 돌려받고 월세도 안 냈어요. 그러면 재계약할 가능성 엄청 높죠. 정도 난이도? 벌어서 나가는 거죠. 그죠. 벌어서 나가니까 저랑 재계약 하겠죠. 그리고 보증금 이 배당금 500만 원 받으려고 하면 낙찰자에 뭐가 필요해요? 배당 신청을 받으러 갈 때 명도 확인서에 인감증명서가 붙어야 돼요. 당연히 낙찰자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갈 수 있을 거예요. 202호 미상이었어요. 법원에 권리 신고를 안 했으니까 현장에 가서 확인했을 때 딱지 붙어 있던 상황. 그럼 이게 딱지가 붙어 있다는 건 무슨 뜻이죠? 이 집에 없다. 살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비밀번호만 알면 명도가 필요 없겠죠. 이 재계약 여부는 할 수 없죠. 당연히 집이 비어 있으니까. 명도 난이도 하. 그렇죠? 203호 볼게요. 얘는 2천만 원 보증금에 500만 원 월세 살고 있고 200만 원은 최우선 변제금으로 받아요. 얘는 당연히 2천만 원 받기 위해서는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필요하니까 명도가 쉽겠죠. 이분 재계약할까요? 당연히 하죠. 50만 원씩 월세를 안 냈을 테니까. 그러면 재계약 여부도 할 가능성이 높고 명도 난이도 최하. 그렇죠? 205 볼까요? 3,700만 원의 보증금에 월세 12만 원에 살고 있어요. 이 중에 2천만 원은 배당을 받고 1,700만 원은 배당받지 못해요. 2,700만 원 중에 12만 원씩 16개월 안 냈을 테니까 일부는 배당받고 일부는 배당받지 못해요. 그럼 재계약할 가능성은 협의를 해봐야겠죠. 근데 명도 난이도 어떨까요? 이분 2천만 원 배당 받으려고 하면 저의 인감증명서 필요하니까 당연히 명도 난이도는 중이라고 썼지만 명도 쉬울 거예요. 301호 볼까요? 301호도 이렇게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그 뜻은 뭐다? 집이 비어있다. 302호는 1억 3천에 보증금을 살고 있고 1억 3천 다 못 받아요. 이 사람 재계약 할까요? 재계약 안 해요. 명도는 어떨까요? 어렵겠죠. 물론 나가야 되면 알 거예요. 이사비 100만 원 정도에서 50만 원 사이로 협의하더라고요. 맞아. 16개월 동안 심정적으로 이사할 준비 돼 있었어요. 맞아. 그쵸? 이사비는 들 수도 있다. 그래서 명도 난이도는 사실 상은 아니죠. 303호 볼까요? 4천에 50만 원. 2천만 원을 배당받고 2천만 원 배당받지 못한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 명도 난이도 어때요? 중이라고 적었지만 2천만 원 받으려고 하면 인감 증명서를 받아야 되니까 명도 난이도 중이라고 적었지만 할 수도 있고. 305는 2천만 원 다 돌려받고 30만 원 공짜로 살고 있었으니까 명도 난이도 하. 501호, 502호도 미배당 받는 금액이 없어요. 저한테 컨설팅 받은 이분을 제가 이 물건 왜 추천해 줬을까요? 명도가 쉬워서. 명도가 쉬운 정도가 아니고 손이 하나도 안 타요. 어때요? 이 중에서 어려운 게 뭐 있어요? 302호 내보내는 거 말고는 나머지 명도는 거의 난이도가 제로예요. 일반 매매로 사시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부동산을 찾아가서 임차까지 다 맞춰줄 수 있냐? 라고 물어봤더니 몇 개월 달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한 달. 한 달 안에 맞춰줄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물까지 다 올라가서 확인을 했는데 방수가 싹 돼 있었고 실외기도 창문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옥상으로 이렇게 다 모아놨더라고요. 실제로 가서 봤을 때 건물 컨디션이 이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지금 보시면 62평이었잖아요. 토지 면적이. 그리고 이 건물 면적 한번 볼게요. 건폐율 몇 퍼센트면 60%예요. 그쵸? 이게 36평을 이렇게 깔았던 뜻이죠. 1층에 공용 면적 4평. 36평에서 4평을 빼면 12평이 개인이 쓸 수 있는 평. 그쵸? 세대수가 4개니까 8평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8평짜리가 4개씩 들어가 있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502호가 1500에 85를 받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확인했을 때 9, 10 이렇게 돼 있었어요. 9번은 원룸이었고 10번은 24평을 쓰고 있었어요. 전화해서 녹음한 거를 같이 들어볼게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통화 지금 가능하신가요? 제가 지금 경매 나온 것 때문에 정말 관심이 있어서 전화드렸는데요. 네, 시간만 조금 내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화장실하고 이런 데가 다 인테리어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제가 그 이사 올 때 앞전에 네. 살던 사람이 있어갖고 아, 그러면 지금 화장실도 전부 다 리모델링 돼 있고, 싱크대랑 그 주방기기 있는데도 리모델링 된 거죠? 저 올 때부터 집이 이랬어갖고 아, 혹시 사시는데 그 뭐 누수나 이런 불편한 사항은 없었었나요? 네, 뭐 그런 거 없었어요. 혹시 이거 만약에 경매로 낙찰받게 되면 그 재계약의 의사가 좀 있으신가요? 재계약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 월세는 지금 계속 안 내고 계신 거죠? 주변에서 계속 주지 말라길래 하고 원래는 제가 이 방 빼려고 했었거든요. 네네네. 뭐 경매 넘어간다 이런 소리 듣고 네네네. 근데 집주인이 요 정도는 안 준다 하더라고요. 아, 그 뒤로부터 안 주고 있긴 한데 아, 월세가 얼마 지금 내셨죠? 근데 이거 물어본 거예요. 인테리어 이렇게 돼 있어요. 물어본 거고, 혹시 사는데 불편함이나 누수 같은 거 없어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진짜 인테리어 돼 있고 깔끔해서 살기 너무 좋아요 라고 답변을 했어요. 월세는 46만 원이요. 이거 제가 월세 왜 물어봤을까요? 이 사람한테? 계약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려고. 이분 저한테 월세 얼마라고 그랬어요? 46만 원? 몇 호 살아요? 501호? 여기로. 그러면 제가 이 사람한테 뭘 물어봤을까요? 지금 500만 원 보증금 받고 계신 거 법원에서 다 돌려받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아, 법원에서 나중에 경매가 끝나면 배당받으라고 연락이 갈 거예요. 아, 네. 그럼 지금 보증금 500만 원은 법원에서 그대로 돌려줄 거고요. 네네. 혹시 하나만 더 물어볼게. 지금 502호가 501호보다 많이 큰가요? 아, 네, 집이 좀 많이 커요. 집주인 세대라 갖고 아, 방이 그래요? 집이 엄청 좋아요. 아, 그래요? 502호에 지금 누가 살고 있나요? 네네, 살고 있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거 경매 낙찰 받으면 연락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월세 얼마예요? 물어봤던 이유는 지금 어디 사니? 라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46만 원이라고 해서 501호네? 바로 캐치를 한 거죠. 감정평가사님이 감정한 8억 맞아요? 싸게 감정하신 것 같아요. 일반 매물이 8억에서 10억 사이 나와 있다 하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리모델링 돼 있고 안에 임차인까지 다 맞춰져 있는 건물이 일반 시장에 나왔을 때 8억에 안 팔릴까에 대한 고민까지 해봤을 때 시세 차익하고 임대 수익을 둘 다 노릴 수 없는 건 사실 다가구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시세 차익까지 노릴 수 있었던 상품이었잖아요. 수익률표까지 판단을 했을 때 몇 퍼센트 입찰을 쓸게요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1억 투자해서 270만 원 이거 사기죠. 이런 부동산 없어요. 1억 5천 투자해서 270만 원 사기예요. 3번도 가볼까요? 1억 9천 투자해서 270만 원 이것도 제가 보기엔 준사기급이거든요. 4번 한번 가볼까요? 2억 3천 투자해서 270만 원 얘도 나쁘지 않은 수익률인 것 같아요. 밖에서 바라볼 때는 어때요? 야 8억짜리 이런 건물을 80% 낙찰받으면 뭐 남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틀린 거예요. 그쵸? 수익률도 볼 줄 몰랐었고 이 건물에 대한 진짜의 가치 판단도 모르고 임차인까지도 좋았는데 모든 게 다 좋았는데 심지어 1등하고 2등하고 7천만 원 차이 나요. 7천만 원. 대출이자하고 중개수수료하고 인테리어비 전부 다 금액 얼마 필요했을 것 같으세요?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 안쪽에서 아마 예비비가 해결됐을 거예요. 79.15%에 받아가고 등기부 떼보니까 신탁대출 받았더라고요. 9.15% 낙찰받은 이분이 대출 다 빼고 그대로 임대를 맞췄다고 하면 1억 7천 정도 들어가셔서 매달 270만 원씩 받고 계세요. 수익률은 13.6%. 어때요? 잘하셨나요? 네, 모자란 건 뭐예요? 이거 시세 차이 있을 것 같은 건물이 없을 것 같은 건물이에요? 있어요. 시세 차익도 있을 것만 같은 건물이니까 2년 뒤에 만약에 금리가 3.5%가 되면 어떻게 보이냐 1억 7천 투자해서 330만 원 받는 부동산으로 보여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잘 팔리겠죠. 이거 팔 수 있을까요? 아, 못 팔 것 같은데요. 더 꽉 잡고 싶을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러면 이거보다 더 좋게 낙찰 받을 수도 없고요. 금리도 이 금리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3.5%에 다시 또 대출 받아서 사야 되는 금리니까 이거 아마 팔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다가구 전체적으로 한 번만 다시 설명 한번 해보고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입찰이 가능한 물건을 어떻게 분석해서 얼마의 낙찰을 받아야 공실 없이 매달 300만 원 이상의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디테일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두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세요. 영상 속에 있는 제가 만든 다가구 주택 임차인 분석과 수익률 분석 엑셀 파일이 필요하신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를 통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뿐만 아니라 아파트 토지 상가 투자를 통해서 더 큰 돈을 벌고 싶거나 부동산 경매 스터디를 통해 크게 발전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면 더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저와 함께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